보시면 대출 대상도 5억 원 이하 주택이에요. 근데 지금 과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가 주택에 대한 고가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5억 원 이하의 주택의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지금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까? 한국은행에서 하던 얘기를 이제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금리 내릴 건데 내가 대출 규제를 어떻게 푸니? 그러니까 금리 빨리 내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세의 DSR이 진짜로 적용이 된다면 진짜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세가가 정말로 급격하게 떨어질 건 맞습니다만 빌라 왕이 아니라 아파트 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규제 대상이 은행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반드시 은행 대출, 그러니까 일반 대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대출은 풀릴 거란 말이죠. 그럼 은행 대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책자금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품격 있는 부동산 방송을 지향하는 임대박사 투데이. 오늘 상당히 송구스러운데요. 네, 거친 말 한마디 하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 드리자면 미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난리가 났죠. 네, 디딤돌 대출 알고 계시죠? 디딤돌 대출이라는 건 정책자금 대출,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리로 서민들한테, 국민 중에서도 서민들한테 내주는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 디딤돌 대출을 아예 막는 것은 아닌데 이제 대출을 어느 정도 한도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제가 인트로에서 좀 강렬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반드시 대출이 규제가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은행은 여신 한도가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절대 대출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막는다 한들 금융당국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자금을 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은행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제 대출을 막겠다라는 것은 규제 대상이 은행이 아니고 서민들, 국민들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이제 물가 상승률만 보면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다. 근데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대출 상승률이 너무 높잖아, 정부, 금융당국.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리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리벤지, 복수 차원이십니까? 이복현 금감원장님. 이제 금리를 1월 달에 내릴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가 대출 규제를 어떻게 푸니? 이렇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내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금리를 내리니?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내릴 건데 내가 대출 규제를 어떻게 푸니? 라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뭐 정부 내에서는 보시면 네, 이복현 가계대출 불편 사과 정부 내 엇박자 라고 했는데 지난번 이제 9월 30일에 그 한국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만나신 이유가 이거입니까? 네, 서로 간에 티키타카 하면서 서민들 괴롭히기 이게 목적이셨습니까? 은행 대출을 막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디딤돌 대출은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은행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을 하긴 하지만 국가에서 조달하는 자금을 통해서 대출을 저리로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막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책 자금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매매, 담보대출 중에선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디딤돌 대출은 정말 한 번도 주택을 산 적이 없던 또는 지금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이 받는 대출이고 보금자리론은 지금 현재 주택이 있지만 그것을 파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주는 것이 보금자리론이거든요. 디딤돌
디딤돌 대출은 정말로 집이 없으신 분들이 사시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대출 대상도 5억 원 이하 주택이에요. 근데 지금 과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가 주택에 대한 고가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5억 원 이하의 주택의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지금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까? 서울의 5억 이하가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디딤돌 대출을 막는다는 것은 그냥 그 가계 부채에 대한 절대값을 누르겠다. 근데 서민들이 받는 대출을 눌러서 그 가계 대출을 막겠다.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고서는 진짜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진짜 딱 집 하나 사서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분들의 대출을 막아서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 보시면 상반기 은행권 대출 63.3%는 DSR 제외.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63.3%가 DSR 제외.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는 것이 DSR이잖아요. 근데 DSR을 제외했다는 건요. 63.3%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대출의 절반 이상이 서민들이 받는 대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DSR을 적용받으면 이것이 은행에서 지금 현재 규제하고 있는 그런 대출의 규제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시고 63.3%는 정책자금 대출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신데 대부분 서민들이 받는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비율이 일반 은행 대출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것이 서민들이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절대 규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디딤돌 대출을 막겠다. 그것도 5억 원 이하 주택. 정말 진짜 지금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원베일리 60억 기사에서는 뭐 60억 뭐 50억 뭐 이런 기사들 빵빵 터트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대출을 막겠다. 대출 한도도 2억 5천입니다. 완전히 막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난리가 나니까 하루 만에 국토교통부에서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중단하겠다고 또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무슨 부침개 뒤집듯이 하루 만에 어제 발표를 한 건데 하루 만에 대출 규제를 잠정 중단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잠정 중단을 한다고 하시는 게 참 지금의 금융당국과 정부의 이런 스탠스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가계대출 개입 안 했다면 하는 금리 기준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제가 대출 규제 강력하게 하는 이유 금리 인하할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복형 금감원장이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로 하실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뉘앙스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했잖아.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약간 알력 싸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대놓고 할 얘기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소위 말해서 송구한 말씀이고 외람되지만 좀 거친 언사를 쓰자면 뭐 엿먹어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계대출 개입 안 했다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인하했겠니? 라는 것을 이복형 금감원장이 얘기를 하셨다. 은행 소비자에게 죄송하다. 근데 가계대출 추세 안 꺾었으면 피벗 어려웠다. 피벗 어려웠다라는 건 금리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은행하고 소비자한테 미안하대요.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대출을 못 받아서 계약금을 날리고 집을 살 계획이 틀어지고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죄송하면 다입니까? 이복형 금감원장님 검사 출신이라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자존심은 내려놓으시고 정치를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 절벽 해 넘긴다. 내년 1분기까지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 이유가요. 1월 달에서 2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출 규제를 못 풀어.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던 얘기를 이제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금리 내릴 건데 내가 대출 규제를 어떻게 푸니? 그러니까 금리 빨리 내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11월 달에 금리를 연속해서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대출 규제에 절대로 은행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은행 대출은 반드시 풀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할지라도 연봉이 높으시거나 신용도가 높으신 분들은 대출 받는데 크게 영향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싼 집들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대출은 풀릴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기금 대출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전세 대출도 포함이고요. 그것은 기금 대출이라 서민들이 받는 대출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더 양극화가 심해질지는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분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내가 대출 규제를 어떻게 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기조가 바뀌었다. 한국은행이 협박하던 것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정부 내 엇박자는 없겠지만 한국은행과의 알력 싸움이 상당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전 방송에서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안 내려간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기준금리 인하. 지금 어찌됐건 이 기준금리 인하가 단순히 아파트 값을,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자영업자 분들도 상당히 힘드시고, 그리고 PF 대출에 대한 이자 감당 부분, 그리고 이제 인허가를 받아놓고 PF가 일으켜지지 않아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기준금리는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워낙이나 집값에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하반기에는 대출 규제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한다. 뭐 이제 최고 금리를 말하는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코픽스 금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달 금리가 올라가서 코픽스 금리가 살짝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사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담대 금리가 올라간 건 사실인데 어찌됐건 거기에다가 대출 규제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은행에서는 하반기까지는 대출 금리 계속해서 이렇게 이자 장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들고요. 네, 대출 막혀 신혼집 못 들어갈 뻔 전세시장 패닉. 전세 DSR에 관련해서 제가 방송을 2번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이 3번째거든요. 지금 3번째 협박하고 계세요. 전세에도 DSR 적용하겠다. 네, 아직 도입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공포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세에 DSR 적용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연 전세에 DSR을 적용했을 때 시장에 일어날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한 결과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루 만에 뭐 디딤돌 대출을 내준다고 했다가 안 내준다고 했다가 막 지금 난린 이 상황에서 전세 시장에 DSR을 적용을 하겠다? 저는 이거는 약간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전세의 DSR이 진짜로 적용이 된다면 진짜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세가가 정말로 급격하게 떨어질 건 맞습니다만 빌라 왕이 아니라 아파트 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금을 못 갚아서 특히나 종부세를 못 갚아서 빌라가 연쇄 도산하면서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세에 DSR을 적용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임차인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시 역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도미노적 현상으로 상당히 심각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세에 대한 DSR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부마다 연말에는 사실 정책에 대한 규제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도 전세대출을 잠시 동안 막았다가 난리가 나서 전세대출을 아예 막은 건 아닌데 어쨌든 거의 못 받게 규제를 하면서 정말 대혼란이 일어나서 다시 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DSR을 적용하겠다?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대출, 전세대출, 당장 DSR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출에 디딤돌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려워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DSR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LTV 70% 80%를 내주시되 그 상환 기간을 좀 늘려서 그 원리금을 좀 줄여주시고 대신에 이자를 좀 올리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너무 정책 대출이 저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최저 1.2%로 받을 수 있거든요. 너무 싸요. 지금 기준금리가 3.25%인데 아무리 정책 대출이라고 한들 1.2%면 너무 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상환하는 기간을 좀 늘려줘서 원리금의 부담을 좀 적게 하되 대신에 금리를 좀 올려서 대출의 그런 수요를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예 그냥 안 내주는 방향으로 DSR을 적용하겠다는 거는 이게 진짜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사람을 잡겠다는 건지 진짜 알 수가 없다. 이 이복현 금감원장님 사과를 했다가 규제를 했다가 나 아니었으면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웠다고 했다가 아무튼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중단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대상이 은행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반드시 은행 대출, 그러니까 일반 대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대출은 풀릴 거란 말이죠. 그럼 은행 대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책자금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의 대출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돈 없는 서민들의 정책자금 대출을 조이겠다. 라는 거거든요. 국민 여러분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출 규제 막는다고 집값 막을 수 없어요. 공급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제 발표가 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정말 사면초과인 정부 입장에서는 욕을 먹을 걸 감안하고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진짜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수요를 틀어막겠다. 라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고가 주택의 고가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5억 이하의 주택의 대출을 받겠다?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 금리를 올리십시오. 차라리 대출을 내주시고요.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디딤돌 대출이라는 건 정말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내는 대출이고 정말 집이 없으신 분들이 받는 대출인데 이걸 막겠다?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집값이 서울 중심 지역부터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왜 대체 5억 이하의 주택을 규제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는 내년 초에 기사에 나온 대로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생애 최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실 때 오히려 불안해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일반 은행에서 내주는 일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풀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주택을 사시는 분들이나 고가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께서는 신용도와 DSR에 맞춰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이다.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정말 진짜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좀 격양된 어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너무 화가 나서 오늘은 제가 실장님들께도 오늘은 좀 거친 언사로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심약자들은 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이 걱정들 하실 텐데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어쨌든 정책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주택을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